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 정례회 도시안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부 녹색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2021년 간주처리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영중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문 내용 의미가 중복된 내용이 있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3조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련하여 협력기관과 단체를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 제8조에서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시 관련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주차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도대체 주차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여러 번 있어서 저도 지금 본 의원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아직 정확히 답이 안 서요.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든 이렇게 해서 주차 공유는 어디든 지금 현재 아마 공유제 몇 군데 뭐 이렇게 낮에만 쓰고 밤에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공유 자체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 사람 주민이 물어보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 방법을 저 주무과에서 해서 일단 여기 의원들 맞아라 아니면 각 그 지역에 가면 대표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라도 이런 걸 전달해주면 주차 공유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례까지 알아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홍보가 덜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교통환경부 간주처리 보고할 건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통환경부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교통환경부 녹색환경과 교통지도과 간주처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차, 18차 간주처리 예산은 3건으로 총 1억 3,241만 5천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실내질 공기질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관광민간국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매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교통지도과 소관 간주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간주처리 올라온 그 3건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서 올린 후에 다 처리된 건가 아니면 그 전에 다 된 건가요? 예산 교부는 그 전에 됐습니다. 예산 부분이요? 그 근데 이게 간주 처리할 정도의 그 상황인가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아니면은 여기에서 예, 건의해가지고 딱 해주는 대구 10입니다. 10이. 아니 그 10인지는 아닌데요. 네. 서울시에서 이거는 사업을 해라 해서 반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서울시에다가 부문을 해서 아니면 올라가는 사업인 거예요. 아, 서울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해야 네. 된다고? 네. 그것도 단발성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 계속적으로 할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간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주 처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계속 이게 나와서요. 왜 어떤 일인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이 송면 피해 부재 급여 같은 것도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고 미리 돈을 다 집행했다는 건가요? 지금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그 간주 처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간주 처리할 만큼 아니면 사전 사용 심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도 있었을 텐데 이런 간주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요. 네, 저는 이것만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실내 공기질 측정 데이터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요. 이 공기질의 종류는 뭐예요? 미세먼지 한 가지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 PM 2.5랑 PM 10,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을 언제 했죠? 21년 9월에서 12월 지금 시스템 구축을 다 하셨나요? 네. 예,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거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좀 사용해보고 이제 비교를 못 예, 해보셨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그거 아, 알려주실래요? 예. 그다음에는 어린이 통학로 LED 표지병 설치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린이 운전자의 야간 신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다는데 보통 그 특수 페인트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전에 지금 한 상태에서 네, 그 LED로 그 바닥에 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닥에 빛이 예. 나오게? 그러면 불빛이 나서 아, 네. 인지가 확실하게 되게끔 이렇게 네. 하는 것입니다. 성장로드 292개. 그럼 지금 설치 완료를 하셨나요? 완료하셨어요?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지금 총 46개에서 292개 횡단보도라는데 이게 전체 지금 다 하는 거예요? 292개가 전체 개수예요? 예, 이제 46개소 이거는 이제 관내 초등학교 전체 대상이고요. 네. 26개, 292개라는 건 횡단보도, 네. 그 네. 292개라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네. 전체네요?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통환경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수의 사망 2022년도 주요 물리획 보고 및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주석 교통환경 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무기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 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 가정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방법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재라는
저기 천문우주과학과는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의 소관이 아닌가요? 예산이? 예산은 소관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그 재단에서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거기 운영비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서 아, 교육지원과에서. 예,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천문우주과학관 심의를 갔다 와서 지금 현재 그런 우리 녹색환경과 소관하는 거 아는 거 지금 다 찾아봐도 없어서 어디 갔나 확인 좀 하고 있었어요. 에코센터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아, 저 환경센터? 환경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늘었습니다. 늘었죠. 증액되죠.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3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니, 2억 2천7백. 에코센터, 환경재단, 환경센터에 계속 겹쳐서 그 지난번에 그 에코센터하고 환경재단 방문을 하면서 그 어떤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지난번 환경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운영 자체가 인건비 위에는 거의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죠. 네,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재단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분야별 인건비 지원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나가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특히나 지금 환경재단 내에도 지금 에코센터, 뭐 중랑천 환경센터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지난번에 우리 이묘 위원님이 지적한 뭐 어떤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그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도 그런 불만들이 자꾸 전해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좀 특별히 관리가 좀 어떤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래서 그 당사자를 이제 업무 장소를 바꿔주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겉에서 느낌이 에코센터, 환경재단, 저 중랑천 환경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협력을 하고 상호 이렇게 공조가 돼야 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각자의 그 어떤 라운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을 견제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 뭐 어차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렇게 그 지적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본다면 빨리 개선돼서 좀 그 센터들이 좀 서로 협력하고 이쪽에서 부족한 걸 저쪽에 채워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마 각자의 서로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불만이 또 그거를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지적을 그 자문을 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기 에코센터는 지금 현재 그 학생체육관 지면 그대로 좋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얘기 듣기로는 에코센터는 놔두고 그 옆에 정원 있는 그쪽으로 해서 준다는 거. 그 벼농사 있는 그쪽 부분만요? 전에 한번 듣기로는 에코센터가 거기에 좀 절반 정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번 얘기를 들어서 에코센터가 지금 없어질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이사입니다. 같은 재단 안에
에코센터와 또 중앙청 환경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는 같은데 임금 테이블이 다릅니다. 재단하고 지금 한 명 차이는 재단이 4명이고 센터에 3명씩 있는데 그 재단하고 에코센터의 금액 차이는 8,300이 차이라고요. 그리고 에코센터하고 중앙청하고는 7,700이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요. 그거는 한 재단을 했을 때는 같은 재단 안에서는 서로 임금 테이블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번 22년에는 어쨌든 뭐 부총장님을 뭐 통해서든 어쨌든 임금 테이블은 동일한 임금 테이블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재단이 아니면 뭐 테이블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에코센터가 처음에 그래서 시작했고 중앙선에서 했고 그러다가 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테이블이 다른 거는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직원들 문제도 저는 22일 날 과장님의 그러니까 팀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그 직원이 사퇴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사표 이유를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개인한테 매달 주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 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앵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랑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쪽은 앵커로 줬다. 그리고 한쪽은 받지 못했다. 아니 그래서 직접 줘야 되지 그걸 어떻게 앵커리지 통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메신저 공동 메신저에 개인 메신저를 통해서 줬다. 그러면 보낸 사람의 보낸 날짜에 그 메신저를 보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신저도 자꾸만 다운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 개인 이메일로 반드시 보내라 라고 이제 아니 그런 건 직접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급여 명세서는? 출력해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메일로다가 개인 이메일로 주는 게 아예 지금 명령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건 그래서- 의무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직원들이 네, 원하면 맞습니다. 언제든지 주는 게 의무예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예. 그래서 직원들의 그 급여 테이블이 다르면서 저는 저번에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그 구조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회의 규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원칙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짚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퇴직하시는 분과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사표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의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거를 들었다고 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그 직원과 기자를 배송하는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계획 중이고요. 지금 시간을 살펴서 그 얘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질문하던 건 계속 하다면 이 재단 내의 센터들이 월급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업무적인 일이 있어서 이동을 하더라도 그 업무 테이블을 그 임금 테이블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행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상임비서관에 3개국이 있는데 오늘 교통환경부 처음인데요.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저희 의회가 지평부에서 올린 예산을 주로 삭감을 하죠. 삭감을 하는 기준이 이제 저번에 의원님들 상의를 한 건데 삭감의 기준이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는 이제 조금 하겠으면 쪽에서 동의를 하시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장님. 국장님이야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어느 일정 금액이 불용된다고 한다면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예. 3년 동안 어느 일정 금액이 매년 불용된다. 그러면 올해도 불용된 예산만큼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 3년은 아니고 네. 2년 정도 일정 금액이 불용됐다. 그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안의 10% 내외다. 그럼 적정률은 조금 아쉽지만 그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2022년도 예산 편성이 그 불용된 예산을 감액시켰다 그러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면은 삭감시키지 않고, 다섯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 그 삭감, 5가지 조건은 삭감시키지 않고 이 위에는 삭감시켰다 이거. 그 국장 생각 없어요.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클린농원 줘서 매년 19년에 3,500, 20년에 6,400, 또 금년에 불용액이 돼 있다. 자, 매년 불용액이 몇 천만 원씩 돼 있다 그러면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소음 진동 관리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한 서너 개. 대신 특별하게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예산은 거의 삭감이 돼도 우리 직원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삭감이 돼도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이런 거지. 재작년 예산, 삭감, 불용된 예산을 금년도도 또 어느 일정 금액이 불용 예상된다 그러면 그저 예상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 금액만큼. 그건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근데 똑같이 또 내년 예산액이 또 올라왔어. 그걸 우리가 의원들이 뻔히 보고서 어떻게 그거를 통과시켜주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현상이 3개년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건 일리가 충분하다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조정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예산을 다 뭐 들여다 볼 시간은 안 되고 삭감을 시킬 테니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까 그 5개의 조항이 벗어난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세요.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원 환경재단 운영과 그다음에 노원 에코센터 운영,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이게 조례 부비예요. 그렇죠? 네. 네. 참 제가 그 예전부터도 제가 삼선 운영으로서 항상 그 우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각종 센터, 재단 뭐 지금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에 있어서의 큰 타격을 입을까봐 나는 항상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과 우리 부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재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짜 주민을 위해서 그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견제와 또 그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원환경재단 운영이 지금까지 없어도 잘 운영이 됐던 거였었고 각 센터 운영에 있어서 맡겨서 다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원환경재단 운영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환경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원 에코센터, 그다음에 중랑천 환경센터 이런 것들이 그 까로 들어와서 하면은 그래도 그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이게 보면은 다 인건비예요 거의 다. 예? 그리고 운영비, 뭐 사무관리비 이게 다 사무관리비. 저는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할 바에 그래도 환경재단이 어차피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거를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이 업무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업무상의 연속성과 또 기동성도 잘 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이치훈 의원님이나 임효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뭐 부력 파악이나 뭐 각 센터 간의 그 분란 이런 것들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떤 센터 우리가 지경하는 거와 또 센터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또 센터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야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 좀 검토해볼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 다 이제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게끔 지금 예산이 다 분배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의 계획성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앞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환경재단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논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나마 그래도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그 녹색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 지원과 뭐부터 시작해서 각과별로 지금 센터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차피 혈세로 다 나가는 거죠. 또 100% 구비로 해서 다 나가는 건데 여기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스럽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우리가 점점 좀 이렇게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국장님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 올해가 사업비가 는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매가 있어요.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매가 38만 원 돈인데요. 보통 어린이 활동 환경 안전관리가 오염도 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네. 그 중에 오염도 검사 중에 중금속 검사가 있었어요. 유관 검사를 할 때 이제 중금속이라는 게 낙하듐륨, 수용 이런 것들 중금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측정기 구매에 따른 또 인건비도 보충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안전 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각 부서의 직원들, 여성자동차나 프론도시과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만으로는 이렇게 자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업무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직원 플러스 계약직 직원을 좀 뽑아서 같이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엔 지금 한 8,900만 원 돈인데요. 먼저 작년에 한 그쵸? 50만 원 정도 시료 채취 물품 구매하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중금속 간이 측정기를 구매하고 거기에 따른 또 계약직들 임금 문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소 133쪽이에요. 132쪽에 미세먼지 없는 크린노원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에 일반 운영비에서
식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식물 관리비가 지금 12개월로 해서 9,500만 원 돈이 이제 예산으로 잡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증가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어떻게 증가가 됐죠? 이제 그동안은 원래는 이제 면적당 그 관리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그 관리 업체에다가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좀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당 하면 너무 금액이 커서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수익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해마다 그 식물 그 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버려서 수익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그거를 이제 면적당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금액 9,500만 원 100%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여유 있게 잡은 거고 한 88% 선에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8% 선이요. 글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요.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미세먼지 쉼터 내 식물 시스템 설치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쉼터 내 식물 시스템 설치를 2개소를 새로 한다는 거죠. 예, 내년에 이제 학예 어울림 센터하고 중계 온마을 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는 이제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에 추가로 2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설치 비용입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 결과 이제 2개의 건물에는 설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설치돼 있는 그 유지 보수비가 지금 여기 500만 원이라고 책정한 거예요? 그 아까 식물 관리비 밑에 그 유지 보수비? 유지 보수비는 별도고 식물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좀 아까 말씀하신 9,500만 원 그것이 그 식물 그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비용입니다.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많기 때문에 물론 부서별로 관리자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거고 전문적인 관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는요? 예, 그게 지금 운영비가 9,500이고 유지 보수비 500만 원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시설에 장치에 그런 거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혹시나 장치에 교체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한다. 위에 관리비는 이제 위탁해서 위탁 업체가 하겠다는 거 면적당 하겠다는 거고요.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 맡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사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일적과 일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조 자동차 관련 세계 수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교통위반 부담금 부과 및 체납 관리로 세입 증대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통위반 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대 그 정류소 승차대가 지금 현재 노후된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내년에는 몇 개 정도 교환할 계획이고? 교통행정과장 고민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노원구에는 501개 정류소 중에서 시내버스 294개, 마을버스 86개소가 설치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금년도 예를 살펴보면은 7개 정도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정류소 조명등 설치는 그거 해놓고 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이렇게 밝고 좋은데 그 학생들이나 그 여성분들이 귀가시에 버스에서 내리면 무서워서 거기를 그 회피할 정도, 아예 큰 도로 쪽으로 내려서 걸어올 정도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조명을 그 경춘선변 그 조명을 새 정류장 다 밝게 해줘서 어제도 그 주민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이렇게까지 방치해놨냐고 지적을 또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과장님 바로 그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정류장마다 설치하는 따수노자 있잖아요. 따수노자가 그 어떤 온도 조절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최근에 11월 22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마 제일 추울 때인 것 같습니다. 가동하고요. 그래서 31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 직원들이 야간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해서 총 20여 개소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컨트롤러에서 오작동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됐던 사안들인데 19개소를 거의 3일 점검 기간 내로부터 그래서 점검 완료했고 1개소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전에서 변압기가 없어서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가 인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도는 35도를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35도가 유지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한 8군데 정류장을 진짜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데는 앉아서 손을 넣으면 손이 거의 따끈따끈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데는 그냥 거의 미지근해. 이게 왜 온열 이게 켜졌는데 뭐 온도가 다 안 나? 그 온도 차가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 어제 많은 정류장을 한 8개, 9개를 가봤어요. 근데 온도차가 전체가 다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그 뭔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아마도 이제 이게 설치한 지가 2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업체랑 그 상의해서 바로 그 35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 그런 조정만 가능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뭐 전기료는 계속 들어갈 텐데 온도가 좀 덜 올라갔다 해서 뭐 전기료가 확 줄어들고 그건 아닐 텐데 그건 아닙니다. 예. 어느 부분은 진짜 가서 손 넣어도 거의 제가 그래서 한 1분, 2분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온도가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 밑에 온도 표시가 돼 있던데요. 의자 밑에 온도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면 내가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기왕이면 주민들 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의자인데 그 주민들이 좀 따뜻하게 그 제가 그걸 점검으로 다니면서 앉아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온도차나 아니면 이게 그 별도로 지금 어디 이상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이 오는 건 없잖아요. 별도로 그냥 거기서 민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관리가 쉽지 않겠네요. 예, 유지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BRT 설치 및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내버스 단말기 제작 구매해갖고 2개소에 6개소 곱하기 뭐 지금 1억 6,400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1억 6,400 이 사업이 그 아파트 내에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6개소에 하겠다 지금 계획하시는데 이것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런 그 주택 내에 설치함으로써 버스 정보를 빨리 읽음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BIT가 다 정류장마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류장마다의 BIT는 이제 버스 그 번호마다 몇 분에 온다 이 안내하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그 아파트 내에다가 설치해서 그 나오실 때 보면서 정류장까지 나오게 한다 이런 그 목적이잖아요. 조금 더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본의원 생각에는 정보를 빨리 안다고 그 알려주는 목적인데 이미 버스를 타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는데 버스가 5분 후에 도착한다. 이러면 그걸 타기 위해서 뛰게 돼 있어요. 급한 사람들은. 그러면 제 생각에 좀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대형 사고예요. 또 하나는 그 아파트 내에 BIT를 설치해서 크게 그 편리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파트 내에서 그 BIT에 이용해서 몇 분에 자기가 그 이용하는 버스가 몇 분에 온다라고 할 망정 어차피 준비를 다 해서 신발 신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버스 정류장까지의 자기 발걸음이 몇 분, 아파트에서 정류장까지 5분, 거기서 예를 들어 좀 기다리는 시간 5분 내지 10분, 그리고 타고 가면 얼마, 갈아타면 전철로 얼마 다 계산을 합니다. 굳이 이게 BIT가 아파트 내에 바깥의 공간이 아닌 예를 들어 자기 집 안에서 알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지금 앱을 깔은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 내부에서 준비할 때 알 수 있는 정보라면 필요한데 굳이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와 정류장의 사이가 한 5분 거리예요. 보통 길어야 10분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의원님. 버스 정류소에 가야만이 5분 내 또는 4분 내, 3분 내 이런 도착 정보 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산을 올리게 됐던 그런 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예측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버스 정류장과 그 아파트 사이는 길어봐야 10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통이에요. 어르신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중장년까지 저희 세대까지도 스마트폰에 다 버스 그 예정 시간을 알 수 있는 앱을 깔았거든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그 노년 세대들이 그거를 빨리 못 볼 경우 지금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업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도 이게 참 필요치 않다.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이런 BIT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친절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상관없이 그 목적을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가 30분 후에 와요. 예를 들어 버스가 1시간 후에 와요. 그럼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나올 수 있지만 버스가 그렇게 간격으로 오지 않아요. 배차 간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스 자주 옵니다.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배차 간격을 다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은 다 꿰고 있어요. 전철도 많이 길어봐야 우리가 15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이미 시간을 넉넉 잡고 오기 때문에 아파트에 이 친절도를 높이는 BIT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설치로 인해서 마음을 급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요. 제가 귀갓길에 그 정류장 아까 이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류장이 굉장히 밝잖아요. 밝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류장에 밝아서 사람들이 아주 편리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정류장에서 내리면 뒤로 거꾸로 요만큼 가면 한 15m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횡단보도가 없는 그냥 바로 앞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2차선에서. 왜냐?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를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 정류장에서 훤한 데서 내려서 그냥 차가 없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인사사고 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목격을 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어르신이. 그래서 이 아파트 내 BIT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한번 정말 심각 없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버스 정류소 5년 의자 및 따순 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162쪽에 미세먼지 안전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6월로 돼 있어요. 6개월. 그 이제 12개월에서 12개월을 임차를 하는데 계약을 6개월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본야산에서는 6개월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6개월 끝나면 다시 뭐 추경해서 6개월 받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해서 계약 기간이 2022년도 그때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임차 사업은 종료해서 다시 운영하지 않을. 3년 기간에 이번 그 22년도가 6개월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쩐지 12개월 했을 때 672만 원인데 그 반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330만 원 나와요. 그래서 6개월씩 하는지 뭐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래 맨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서 따순 쉼터 철거비 운송비가 2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그 철거비 운송에 보관료까지 포함한 거예요? 맨 밑에 어디냐면 세부사업서 162쪽에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따순 쉼터 철거비 운송.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와 운송비까지를 포함한 거고 보관료. 본 예산에는 보관료 포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관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관료가 포함해서 이 보관료는 몇 개월로 산정한 거예요? 8개월로 월 100만 원씩 800만 원 편성 요청해 드렸습니다. 월 100만 원씩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월 100만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뭐 하나도 증감이 없네요. 그러면 작년에 보관했던 그 집이에요? 바뀌었어요? 업체가? 예, 보관 업체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보관 장소 바뀌었어요? 예, 예. 왜요? 방역 소독과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지금 현 업체가 더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서 지금 보관 이제 업체를 22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업체, 그렇습니다. 21년도에 했던 업체와 21년도 업체도 20년도 업체하고 다르죠? 바뀐 20년도, 21년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가 같아요? 저기 네네. 남양주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년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년도와 21년도 바뀌었는데 업체가 바뀌어갖고 올랐잖아요. 처음에 60만 원 받다가 100만 원에 올라가지고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올랐죠? 그 사항은 바뀌셔서 굉장히- 몰라요? 그 설치업체가 있죠. 임대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와 임대 같이 한 업체를 제가 구했고요. 그 업체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에도 그 BIT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날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에는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와요. 가면은 예, 근데
동시에 여러 대가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한 대만 딱 표시가 돼요. 그 밑에는 몇 분 후에 도착할 거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 옆에 필요 이상으로 뭐 미세먼지라든가 날씨, 온도라든가 그 중앙에 딱 붙어 있는 서울 특별시라는 거는 꼭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왜 아니 그 전에도 심플하고 괜찮았어요. 네네. 몇 분 후에 몇 번 차가 온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노원구청에서 이제 한 게 아니고 네. 서울시에서 직접 로고를 직접 놓고 예, 하나 그 설치하는 사업 거예요. 자체를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네. 아니, 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할 바에는 근데 거기 그냥 직접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희들이 좀 개입할 여지가 그럼 이런 걸 몇 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그게 이제 신형이거든요. 네. 업그레이드된 신형이라서 그건 시범적으로 몇 개에서만 지금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7개 한다는 건가? 아니 그건 또 다른 거고요. 네. 6개를 6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건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네. 그 형에 대해서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종전의 형과 신형을 설치할지 여부는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구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 예산이 그럼 전체 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6개에 대해서. 금액이? 예. 아니 저기 그 구청 뒤에 설치돼 있는 거. 조금 전에 구청 앞에 거는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저한테 업무 보고 하실 때는 이걸로 이 모양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 아파트 그쪽에 주거지역 내 6개소에 버스 정보 단말기를 그렇게 설치할 거라면서 구청 앞에 그 단말기를 한번 보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가독성이 뛰어난 것은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정보를 사실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이 사람한테 보기 쉽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해독하기에는 잠깐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심플하지가 않아요. 네네. 예, 따뜻쉼터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이제 3월로 이제 계약 만료가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설치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기청정기가 지금 몇 대죠? 이거를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30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각 부서에 각 기관에 지금 분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계약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공공시설에 뭐 도서관이고 이거 공기청정기가 많이 보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청정기까지 이거에 들어온 거를 또 넣는다고요?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이왕에 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 청정기를 3월까지만 활용하기 위한 네네. 그럼 그 이후에는 다 이제 돌려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사업용상 법규 위반이나 불법 자동차 단속이랑 이런 거에 대한 그 회수 이걸 붙였을 때 그 과태료라든가 그거에 대한 그 회수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어떤가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체납 고지서 발송 등이라든가 그렇게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조치, 압류 조치라든가 후속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징수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징수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